중국 랴오닝 성에 위치한 신빈 만주족 자치현. 지방의 작은 도시이지만 찬란했던 과거를 간직하고 있다. 중국 최후의 통일 왕조 청나라를 세운 태조 누르하치. 그는 자신의 고향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로 하고 부근에 있던 오래된 성을 고쳐 쌓아 그 터를 닦았다. 총 6km에 달하는 성벽은 돌과 흙을 섞어서 쌓은 토석 혼축성이었다. 그런데 성의 구조가 독특하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저 돌출된 성벽이 안으로 상당히 들어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꺾이면서 요 맞은편에서 내려오는 산성의 성벽이 어긋나 있습니다. 이 어긋나 있다는 것은 적이 침입해오는 이 입구 부분에서 적을 2차, 3차로 막을 수 있는, 측면에서도 공격하고 정면에서도 2, 3면으로 공격할 수 있는 아주 다면의 어떤 공격 형식을 갖는 방식이 고구려 산성의 대표적인 특색인데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성은 본래 고구려의 것이었다. 406년 1월 이곳에 적이 쳐들어왔다. 적들이 우리 묵조성을 공격했다. 그러나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들은 연나라. 광개토 태왕 즉위 이전부터 고구려와 대립해온 숙적이었다. 연나라는 선비족의 하나인 모용 부족이 세운 나라였다. 랴오닝성 베이파오시 외곽에 위치한 한 야산.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다. 시신을 모시는 묘혈이 있던 자리다. 골짜기를 따라 이런 구덩이가 수백 개에 이른다. 여기 골짜기를 경계로 해서 골짜기 동쪽 구역하고 골짜기 서쪽 구역 두 구역으로 나뉘어집니다. 동쪽에서는 약 한 52억이, 서쪽에서는 약 한 362억이 정도가 발굴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 토광을 파고 목관을 안치한 전형적인 선비계통의 무덤들이었습니다. 중국 발굴 역사상 최대 규모인 이 선비족 무덤대에선 그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이 많이 발견됐다. 칼과 창, 그리고 도끼 등 그들은 많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화려한 금동장식의 말 관련 유물들도 함께 나왔다. 그들은 말을 탄 강력한 전사들이었다. 당시는 이른바 5호 16국 시대, 선비족을 비롯한 5개 북방민족들이 16개 나라를 세우며 싸우던 시대였다. 선비족의 일족인 모용 선비는 고구려 영토까지 침범해왔다.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 국내성이 있던 지린성 지안시. 고구려는 항상 평지의 도성 주변에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산성을 따로 쌓았다. (342년) 태왕의 할아버지 고국원왕은 환도산성을 보수하고 거처를 옮겼다. 연나라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9달 후 연나라가 쳐들어왔다. 연나라 임금 모용황이 직접 강병 4만을 거느리고 진군했다. 고구려 남녀 5만여 명을 포로로 사로잡고 궁궐의 집들을 불태웠다. 그들은 다시는 고구려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쐐기를 받고자 했다.
태왕의 증조부 미천왕릉으로 추정되고 있는 한 무덤. 마치 산처럼 거대한 무덤의 정상에 올라서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한가운데가 움푹 패여 있다. 관을 모시던 돌방은 물론 밑바닥까지 파냈다. 위치는 요거보다 좀 더 높았을 겁니다. 다른 계단형 석실 무덤의 내용을 봐서는 한 7부선 위쯤 될 텐데 모형선비족들은 아무래도 그 밑에 더 중요한 보물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마도 여기까지 다 파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노린 것은 따로 있었다. 연나라의 병사들은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쳐 그 시신을 가져갔다. 고구려의 보복을 막으려는 인질이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던 연나라. 그들이 다시 고구려를 공격해온 것이다. 연나라는 왜 이토록 집요하게 고구려를 공격했을까? 중국 동북 지역의 남부 평원을 관통하는 강 요하. 고구려와 연나라는 이 강을 사이에 두고 대립했다. 중원과 만주를 가르는 요하를 경계로 서쪽은 요서, 동쪽은 요동으로 나뉜다. 요동을 장악하려는 고구려와 요서를 차지한 후 동쪽으로 진출하려던 여는 서로에게 걸림돌이었다. 태왕에겐 더 강한 군대가 필요했다. 재정과 회계, 군사행정을 맡아보는 전문 관료들을 확충했다. 군사적인 업무를 맡아보는 전문제 직책을 설정하게 되고 또 일련의 대대적인 이제 군사 개혁이라고 하는 작업 속에서 특별히 이런 직책을 신설해 가지고 군사 능력을 이제 배가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조상들의 원한을 풀고 요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비족을 요하 너머로 몰아내야 했다. 그는 서쪽으로 진격했다. 목표는 요하 바로 앞에 요충지였다. 국내성 북서쪽에 위치한 랴오닝성 랴오양시. 당시 중국 동북지방의 중심지로 요동 전체를 관할하는 거점이었다. 수년 전 이곳에서 오래된 성의 유적이 발굴됐다. 현장에선 성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유물이 나왔다. 붉은색을 띤 고구려의 기와, 고구려의 전통 문양인 연꽃 무늬도 있었다. 고구려 시기의 기와는 궁궐이나 관청, 사원 이런 곳에만 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